기댈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였죠. 추첨. 높은 경쟁률은 피하자는 주의였어요. 다 높은 거 아닌가? 실제로 수요 조사를 해요. 부동산 앱 같은 데 들어가면은 무조건 낮은 데 가자. 근데 대부분은 어차피 확률 낮으니까 나는 좋은 평수 넣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게 바로 난데. 안녕하세요. 구린이 나수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청약 점수 17점 신현수입니다. 20점도 안 돼요. 저번 시간에 저희가 청약 점수 계산을 해봤잖아요. 그래서 이 청약 점수로 진짜 아파트 당첨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또래고 저랑 결혼도 비슷하게 했는데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. 누구예요? 박상용, 내 동기. 그래서 아니 대체 뭘 한 건가. 그리고 실제 청약이 당첨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비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가볼까요? 저기 있습니다.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. 저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는 나수지 씨 동기 박상용이라고 합니다. 아니 청약 점수가 몇 점이었어요? 저희가 20점대예요. 내가 22점이니까 네, 그러니까 비슷하죠? 비슷하네. 네. 어디가 청약이 된 거예요? 저희는 강동 누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? 강동, 중흥, 밀레니얼 S클래스. 엄청 기네. 예, 이름이 하여튼 비싸 근데 보여. 천호역 근처에 있는 주상복 아파트예요. 그래서 거기 몇 평? 저희가 전용 98, 큰 평수네. 98이면은 몇 평이죠? 40평이에요. 예.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든 뭐 떨어지든 내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사고는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너무나도 빠르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가죠. 맞아. 손이 안 가요. 상투를 잡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선뜻 손이 안 가던 찰나에 청약도 해보자. 왜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해봤을까 이제 넣기 시작했죠. 지난 여름부터 해서 신혼부부 특공 기준이 안 됐죠. 저희는 맞벌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안 돼서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였죠. 그냥 추첨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. 예. 추첨제가 뭔지부터 좀 약간 얘기를 해주세요. 구독자분들. 이제 청약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 가점 순서대로 잘라서 주택을 보급을 하잖아요. 분양을 하잖아요. 전용 8제곱미터 초과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의 절반을 그냥 추첨으로 뽑아요. 그러니까 아무 조건은 상관없이 가점이 낮아도 도전할 수 있는 그 리그가 있는 거죠. 조그만. 경쟁률이 엄청 높지 않아요? 지원하는 거는 다 똑같이 지원해요. 그러니까 따로 추천 물량을 전형을 만들어서 뽑는 게 아니고 일단 지원은 다 하고 그 중에 절반, 예를 들어서 100채가 있다. 일단 50채는 가점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워서 끊어요. 그리고 나머지 50채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, 쉽게 말해서. 그러니까 그럼 그 가점에 안 된 사람들도 같이 뺑뺑이가 돌아가는 거구나.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, 사실은. 예. 이게 추첨제가 저희처럼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지만 1주택자도 지원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다만 그 전용 8호를 초과하는 물량의 50%가 추첨제 물량이 돼 그 중에 75%가 무주택자 그 중에 25%가 1주택자를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. 어쨌든 무주택이면 그나마 조금 뺑뺑이 중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긴 하네요. 높죠. 네. 그럼 일부러 추첨제 물량을 노리고 큰 평수에 청약을 넣으신 거예요? 네,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그때 썼던 게 높은 경쟁률은 피하자는 주의였어요, 저희는. 높은 경쟁률을 피하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? 다 높은 거 아닌가? 다 높아요. 다 높은데 예를 들어서 중흥 S클래스에서도 전용 8호 초과하는 물량이 전용 98짜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전용 102짜리도 있었어요. 인기가 있는 거는 전용 102짜리였어요. 왜 그러냐면은 4베이의 판상형 구조예요. 구조가 좋았구나. 구조가 좋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판상형 구조는 베란다, 거실, 부엌이 이렇게 일자로 쫙 늘어져 있어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예요. 게다가 4베이, 요즘 인기는 4베이고 98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었어요. 그러니까 조금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이유 때문에 전용 102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. 그리고 실제로 수요 조사를 해요. 그 호갱 땡땡 앱 같은데, 부동산 앱 같은데 들어가면은 분양 전에 어디에 지원하시겠습니까? 하고 설문조사를 해요. 그러면은 거의 그 경향이 일치를 해요. 나중에 보면은. 그럼 그 조사를 보고 경쟁률이 낮겠다 싶어서 네, 저희는 무조건 낮은 데 가자. 왜냐하면은 실제로
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꿀팁이네. 네, 98 타입이 36세대, 그 다음에 102 타입이 63세대였어요. 근데 경쟁률은 98이 60대 1, 그 다음에 102가 한 6.5대 1. 조금 더 높았어요. 물량은 더 많은데 경쟁률이 더 높았어요. 확률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 돼야 조금이라도? 된다. 아. 일단 돼야 된다 해서 이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경쟁률이 낮은 걸 무조건 썼어요. 그러니까 추첨제라고 무조건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확률을 낮추려고 그렇죠. 예. 높이려고 했던 거네. 생각보다 대단한데? 근데 그게 굉장히 커요. 왜냐면은 그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60대 1 정도고 롯데 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대 1이에요. 그럼 뭐가 되겠어요, 돼도. 그렇네. 그러니까 결국 낮은 경쟁률에서 된 거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확률 낮으니까 나는 좋은 평수 넣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게 바로 나인데. 근데 저희는 조금 전략을 달리해서 일단 되고 보자.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단지 내에서도 낮은 경쟁률이 낮은 거. 근데 이런 청약 공부는 어디서 했어요? 와이프가 있죠. 역시. 아니 근데 그러면 청약을 해야겠다. 그리고 추첨제를 해야겠다. 낮은 경쟁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쨌든 나오는 단지는 다 넣긴 한 거죠. 다 넣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박찬욱 영화 감독의 가훈이 아님 말고래요. 아니면 말고. 그 마인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을 뭐 그냥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지만 청약도 같이 일단 뜨는 거는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돈이 안 들잖아요. 청약 지원대 돈 안 들거든요. 아니 로또는 한 장 사려면 1,000원인데 네. 청약 넣는 거는 그냥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잖아요. 투자보다도 저희는 실거주 목적을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돼요. 왜냐하면은 나를 돌아봐라? 네, 그 청약에 당첨되고도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부적격 아시겠죠? 처리가 부적격 돼서. 처리가 되는 경우.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 청약 당첨 발표가 나면은 한 그 미계약률이 한 10에서 2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느 단지든 상관없이. 근데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하나는 일단은 스스로 계약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. 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? 그런 경우도 요즘은 거의 없지만 간혹 있지만 있죠. 거의 없을 거예요, 사실은. 거의 없고 사실은 대부분이 부적격자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실제로 그 당첨되고 나서 카톡방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.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본 사례는 실제로 당첨이 된 분인데 탈락했다는 거예요. 왜 그런가 했더니 세대 원 중에 이제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세대원이 다 집이 없어요. 무주택자여야 되거든요. 그게 나중에 나와서 탈락하는 경우 있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세대주가 아닌데 쓰는 경우도 있어요. 신혼부부 특공인 경우에는 결혼 기간 내내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잠깐 보유 이력이 있었던 거죠. 그런 경우도 있고, 그래서 그 인기 있었던 그 과천 지정타도 한 10%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분양 공고가 이렇게 뜨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 그냥 PDF 파일로 이렇게 떠요. 보면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공고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대부분 저도 그랬는데 잘 안 봐요. 보기 싫게 돼 있어요, 그게. 그것만 제대로 봐도 사실은 이런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가 있죠. 아니, 근데 어쨌든 추첨제를 하면 좀 큰 평수를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 이거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? 뭐 이런 걱정도 드는데. 맞아요. 근데 이 청약이 좋은 게 일반 매매는 있죠. 내가 이 돈을 집값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. 마련해서 어쨌든 뭐 대출을 받든 뭘 해서 한 번에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목돈이 나가는데 청약은 좋은 게 일단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4년이 있거든요. 아 4년 뒤에 줘요? 예. 4년 동안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이렇게 해서 한 거의 몇 차례지? 7차례. 7차례에 걸쳐서 나눠 내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있어요. 계약금 먼저 내고 또 돈 모아서 또 그 다음 거 내고 또 그 다음 거 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을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.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럼 앞으로 4년까지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내야겠네. 그렇죠. 근데 말씀드리기 참 그런 게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공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청약이 그러니까 이게 공고가 많이 안 나와요, 요즘.
예전보다 많이 안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원래 올해 안으로 뭐 강동구의 둔촌주공, 그러니까 재건축 대여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이나 반포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올해 안으로 분양을 기다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다 미뤄지고 언제 뭐 분양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근데 미뤄져도 언젠가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언젠가는 하지만 그때까지 이제 무주택자로 있어야 한다는 거. 기다려야 되나?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뭐 시세 상승을 놓칠까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그리고 거예요. 뭐 당첨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 사실 요거에만 추천 물량에만 매달려서 난 이걸로 꼭 내 집 마련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 다른 공부를 하고 좀 기회를 노리면서 뜨면 쓰고 이렇게 하는 전략을 좀 짜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렇게 해야겠다. 당첨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. 뭐 됐다는 거예요. 그래, 잘 됐네. 이러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. 술도 많이 근데 이제 먹었구만. 술이 조금씩 이제 깨면서 너무 좋아서 그날 둘이 거의 잠을 거의 못 잡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.